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낙동강변,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 사건, 이 진범 누명을 쓰고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자,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두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에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재판에서까지 나와가지고 부인을 하고 다른 사건들은 다 기억을 하면서 왜 우리 사건들은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은 저에게는 악마일 뿐입니다. 절대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경찰관들을 합법적인 가정 파괴범이라 생각을 하면서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용서한다 소리도 하고 용서한다 소리도 방송에도 나오고 했으나 그 사람들도 받겠지만은 한 사람 다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에 파출소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한 번 더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1990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31년 만에 무죄를 저 같으면 못 살았어요, 진짜. 예?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90년이라는 생각보다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일입니다. 진짜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분들이 애초에 체포될 때부터 법적으로 체포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서 잠깐 갑시다 라고 데려가 놓고 영장도 안 받고 그냥 막 조사에 들어갔던 겁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조사해서 그 고문에 의해서 사실상 허위 자백을 받아놓고 그 자백을 근거로 해서 이 구속도 시키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든 거거든요. 재판부에서는 그때 같이 갇혀 있었던 분들의 진술 같은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기록상으로도 이분들에게 뭐 이게 당신에게 변호인 선임할 권리가 있다든가 이런 그 권리 보장도 안 해줬다라는 겁니다. 기록에도 그게 뻔히 나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자백했다라는 부분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체크포인트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어머니의 유품이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니의 유품이 재심을 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 장동익 씨의 어머니 2003년 11월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당시에 어머니의 유언이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의 억울함을 밝히겠다,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은 이 유언과 함께 지금 화면에 나가는 저 수사 기록을 유산으로 남기신 거죠. 이제 저 수사 기록을 시작으로 세상에. 10년 뒤 출소한 장 씨가 저 기록을 들고 재심 사건을 이제 진행한 박준영 변호사를 찾아갔고 어제 재심을 통해서 이제 무죄까지 증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님이 이걸 못 보고 가셨으니 얼마나 더 참 가슴이 아플까요? 자, 유품을 남긴 이 장동익 씨의 어머니 정말 생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들의 이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셨는데 사형수 구명 활동을 해온 이 삼중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법회를 할 때마다 찾아가서 이런 억울함을 알렸는데 우리 아들이 밤낮으로 고문을 당해서 그래서 억울하게 자백을 했다. 뭐 물고문까지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이런 호소를 좀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삼중수님이라는 분 역시 사람들에게 이 장 씨의 억울함을 알리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예. 뭐 어머님 심정이 편히 눈을 못 감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어머니가 이런 기회를 다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현장 지금 뭐 살아계시지는 않지만은 저 유품, 저 많은 그 자료를 보면서 얼마나 그게 아들이고 그 유품이 희망이셨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에 어떤 형사 자료 같은 것들이 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저 자료들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는 엄마 입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아들이 포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 아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이제 그냥 내가 신경 안 쓸 거야, 난 포기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밤낮으로 포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게 너무나 이게 엄마의 어떤 모성애인데 이 어머니도 아마 눈 감으실 때까지 포기하실 수 없었을 것으로. 자, 이 두 사람은 출소 후에 4년 뒤 2017년 경찰이 불법 체포 후에 폭행 물고문을 가해서 허위 자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게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재심 변호사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출소 후에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이 재심을 해보려고. 네. 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정말 여러 변호사 사무실 했는데 다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최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취직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전과 사실 때문에. 그리고 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신발 공장 같은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지만 네. 지금은 좋지 않은 눈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 눈이 안 좋으시군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뭐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나 했더니 또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일단 이 재심 변호인은 이들의 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또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할 거라고 밝혔는데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일단 형사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구금돼 있던 기간만큼 그분들이 일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금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 국가의 공무원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요. 일종의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 피고인 측에서는 두 사람이 직접 고문했던 사람들이 사과만 한다라면 예. 직접 그 당시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하겠다. 아, 굉장히 이것도 어찌 보면 너그러운 용서인 그럼요. 겁니다. 이렇게 그러네.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배상으로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당시 수사관들만큼은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건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변호사님,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사과를 안 할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그 자신들의 행위 자체가 정당화시키고 하는 마음은 누구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잘못했으면 그 이후에 자신들이 했던 일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게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과 억울한 30년의 옥살이를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경찰이 말이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확보한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의 사과,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어제 사과를 했죠? 네, 맞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사과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네, 경찰청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로 인해 재심 청구인들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매우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과가 언제 왔냐면 오늘 오전 10시 정도에 경찰청에 출입하는 출입 기자단들에게 문자로 날라왔습니다. 문자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사과가 문자로 날라왔을 때 이 박준영 변호사나 재심 당사자들에게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해요. 어떻게 기자들한테만 그렇죠. 즉 기자들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거라 기사 쓰라고. 그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이게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사과고 당사자가 나중에 기사로 본인에 대한 사과를 접한다면 그 심정이 진짜 어떨지가 그러네요.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서 이 경찰의 사과의 태도나 사과의 진정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저는 어제 이걸 보고서 아니 그러면은 결국 그렇게 엉뚱한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고문해가지고 허위 자백 받아 놓는 바람에 진짜 진범 완전 이건 미제 사건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경우에는 뭐 다른 사건들, 모골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나마 진범도 잡혔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렸지만 이 낙동강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덮여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어딘가에서 누군가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도 억울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분들도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겪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요. 재판부는 사과를 했다면 경찰, 검찰, 재판부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정확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부분을 배상하는 것만이 그나마 유일한 조치입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아까 우리 공 기자가 소개를 했지만 경찰청의 사과, 기자들한테 문자로 사과. 네. 근데 나한테 해야 될 사과를 그 당사자가 신문 기사를 보고 만약에 안다. 와, 저는 이 두 분이 과연 21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에 못 벌었던 경제적인 어떤 그 배상을 원하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들은 정말 죄가 없는데 고문으로 억울한 당신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정말 이 잘못한 이 경찰관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 정말 잘못했다. 죄송하다. 당신들은 무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뭐를 선택할까? 라면 당연히 전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건 내가 죄가 없고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입니다.
알겠습니다.